자,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홈바이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홈이라는 거는 뭐 이런 황사 가공을 했을 때 이 황사 앞에 있는 팁의 공구인선 반경 이로 인해서 R이라는 형상이 발생하는데 그 R이 조립을 할 때 간섭을 준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제거할 때 쓰는 게 홈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 가공할 때 주의할 점은 홈 팁의 폭, 이 폭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확하게 그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있는 거는 그 공구를 판매하는 그 회사 카탈로그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1mm 단위로 커져요. 1mm 단위로 크기가 조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사이즈는 3mm에서부터 4mm짜리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주로 이제 자격증 검증용 는 요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서도 이제 별 차이는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3에서 4짜리 그 사이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사이즈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3mm짜리 선택한 거고, 폭이 현재 4mm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가 나오는 거다. 근데 알다시피 얘가 4mm 폭이지만 이 끝에 모서리 부분에 R0.1이라는 그 R이 생기죠. 그것도 마찬가지 공구인선 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크기는 4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CA 선반 때문에 이제 또 내용을 또 추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를 추가시켜야 되냐? 자, 내용을 이제 보러 갑니다. 우선 절사 초코표 조절해 줘야겠죠? 공구명은 홈바이트고요. 회전수는 400에서 1200 정도로 회전수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급격하게 다운이 되죠. 홈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적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공구에 비해 홈은 접촉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닿는 면적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 셋, 세 군데가 닿아요. 다른 공구는 이렇게 많이 닿지 않습니다, 사실. 나사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닿긴 하지만 나사바이트는 폭이 좁아가지고 티는 안 나는데, 홈 같은 경우에는 닿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가공이 안 되고 이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쇠 갈리듯이. 그래서 회전수를 좀 저속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고, 마찬가지로 이선 속도도 많이 다운이 되죠. 근데 뭐 정석보다는 다운이 좀 덜 되는 식으로 잡혀있네요. 그리고 가공 깊이는 대략 한 1mm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뭐 1mm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한 1mm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구번호는 5번을 많이 씁니다. 5번. 고정번호도 5번. 그래서 합을 보시게 되면 T0505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요, 두 가지를 써요. 회전수 제어를. G96을 쓰는 경우도 있고, G97도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G97 배우시겠지만, 이 G97은요, RPM 단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RPM을 회전시키면 어떤 특징이 있냐? 회전수가 고정이에요. 회전수 고정입니다. 회전수가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절사 속도 3 뭐 이렇게 쓰는데 얘는 300은 아니고 얘는 한 40에서 80 정도 그 사이 값을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RPM을 쓰겠다 그러면은 한 500에서
한 704이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값도 한 0.1이면 되겠고요. 그다음 절상용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요 나사 형상을 우선 그릴 건데요. 얘는 우리가 지금 전에 배웠던 어레이 기능 있죠, AR 기능. 요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리려면 어디 정도만 그려주시면 되냐, 그 나사 부분 있죠, 맨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부분 60도짜리 걔를 우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그려주신 다음에 어레이로 돌려버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저걸 다 일일이 그리려면은요, 각도 계산을 다 해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레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제 편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보조선 그립니다. L엔터 하시고, 그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그려보죠. 우선 각도는 그릴까요? 자, L엔터 하시고 이미지 클릭하시고, 이미지 클릭. 그 다음에 골뱅이 60에 반이니까 30도, 60도가 되는 60,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꺽스에 60 해서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골뱅이 10 꺽스 60. 자,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조선 그리세요. 가운데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간이랑 중간에 수직선. 여기 말하는 거예요.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중심선이 되겠고 필요없는 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MI 기능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하세요. 대각선 클릭. 그 다음에 중심선의 양쪽 끝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중심 양쪽 끝점 잡아주시고 엔터.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얘가 60도가 나와야겠죠? 60. 이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사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복사인데 옵셋이겠네. 옵셋. O 엔터. 간격 띄우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수직선 있죠? 중심선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선 거리값 넣어야겠네. 거리값은 1.25 넣어주시면 돼요. 1.25 엔터. 수직선 클릭하시고요, 좌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O 엔터 1.15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을 옆으로 이동.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했다가 엉뚱하게 되겠는데. 검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라 약간 애매하게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고, 그 1.86이라는 거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 다음 진행할게요. 같은 위치가 아닌가? 그냥 그릴까? 그냥 그리는 걸 하죠. 그냥 보니까 같은 위치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이 높이가 이 높이랑 다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다시 오엔터 하시고, 오엔터 전에 수평선 그리세요. 수평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끝점 있잖아요. 끝점. 요 끝점을 찍고 옆으로 얼마큼 가야 되냐면 2.31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우로
2.3mm. 지금은 2.3mm 필요 없겠다.